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호랑이의 시력은 낮보다 밤에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무려 사람보다 6배 정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자,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호랑이의 시력처럼 시장이 안 좋을수록 두 눈 또렷이 뜨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 대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알찬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이죠. 02-2077-6370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오늘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실 분은요. 코어 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취득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오면서 이 관련 구청에 취득세 관련 환급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밖에도 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도 뭐 줄줄이 통과될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기다리던 드디어 이 취득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8월 28일로 소급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취득세를 미리 내신 분들은 환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구청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요. 위택스라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내면 전화를 걸어서 좀 받아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시기가 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또 이런 양도세를 또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나 또 미분양 주택 그런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5년간 면제시켜주는 그런 좋은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취득세까지 올 연말까지죠. 취득세는 영구적으로 인하가 된 거지만은 올 연말까지 집을 사는 굉장히 좋은 호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일거양득이 되는 시기니까요. 집을 사실 분들은 올 12월 말까지 한번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호기, 좋은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고 좋은 타이밍도 형성이 되고 있는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매매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점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첫 번째 분부터 연락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문의사항으로 연락 주셨어요? 네. 강동구 천호 2동 569번지에 있는 네, 강변 그대가 리버뷰 아파트요. 강변 그대가 리버뷰 아파트요. 네. 네, 이거 매매 이건-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보유해야 할 것인지, 네. 매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1세대 1주택자들이 그 재산 목록 1호가 집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팔아가지고 네. 장지동에 있는 요새 분양한다는 파크 하디오나 네. 위례 신도시 같은 데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인지.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강변 그대가 아파트 매도 여부 그리고 네네. 또 추적인 투자처로 이 장기동 쪽에 혹은 위례 신도시 네. 쪽으로 관심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강변 그대가 아파트 이름이 소장님처럼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이 매물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튼 이 그대가 아파트를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네. 또 이 한강 이 조망권이 나오는 좀 좋은 그것도 아파트네요. 로맨틱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강변 리버브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네네. 어떻게 실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실거주를 하시고 계시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네네. 위례 신도시나 아니면 장지동, 그 이제 뭐 네네. 문전 법조타운이 있는 그런 장지동 쪽에 네네. 파크아비오를 한번 분양을 받아보면 어떠냐? 네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네네. 자, 그리고 일단은 천호 네, 뉴타운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네, 그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여기 그 강변 그대가 아파트가 네. 이쪽에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에 붙어 있죠. 네네. 예,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 새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건너편에는 또 아차산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조망권 좋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 자, 여기가 근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저렴해요. 위치가 네. 암사역에서 뭐 한 6, 7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앞에 이런 한강 공원하고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이 생활 문화 편의시설 굉장히 좋다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 인근에 발목을 잡는 게 천호 뉴타운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는 조금씩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물론 이제 리모델링 수직 그 법안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부분적으로 폐지가 되거나 또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같은 경우 부분 지역별로 맞춰갖고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진행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씩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실거주시고 강변 그 리버뷰 그대가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시고 계신데 현재 네. 시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렴해요. 네. 싼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 5억 그렇습니다. 5억. 전세는요? 3층 아파트인데 3억 7천 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60%인데 여기는 전세가율도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 네. 매매 가격이 5억 정도면은 한강에 조망권을 둔 이만한 서울의 아파트의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뭐 저기 그 반포에도 아크로 리버 아파트가 지금 물론 한강의 조망권 그런 걸로 해서 3.3제곱미터당 한 4천만 원까지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희소성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거를 굳이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까 바라보신 파크하비오 일단 네. 나쁘진 않지만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단 네. 위례 신도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위례 신도시 쪽으로 이거를 매도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네. 옮겨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위례 신도시 안에서 분양권을 받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연구를 하셔갖고 네. 좀 그쪽으로 이렇게 잘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 매물 자체는 희소성도 있고요. 실거주 매력도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굳이 네. 위례 신도시와 비교한다면 위례 신도시 쪽이 좀 더 투자 매력은 높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네. 네. 네, 궁금증이 다 해결됐을까요?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네, 화성 그 동탄의 아이파크 34평 아파트. 네. 네, 그거 매매 시점을 알고 싶어서 예, 전화드렸어요. 아, 동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네. 아이파크요. 저는 민영팍인데 네. 이제 어떻습니까? 이 매물 괜찮을까요? 아, 네. 또 민영팍 씨는 또 아이파크에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방송을 재밌게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갖고 계신 그 아파트가 아이파크 네. 동탄 1기 신도시에 갖고 계신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메타폴리스 앞에요. 아, 메타폴리스 앞에요? 네. 요즘에 메타폴리스에 대한 기사를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살기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자, 지금 그 동탄 1기 그 실거주를 하시고 계신데 아니, 지금 세입자를 줬어요. 세를 네. 주셨고요. 네. 예, 세를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건데요. 아, 네. 굉장히 그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삼성전자가 있어요. 바로 그 인근에. 아, 네, 네. 남문이 또 얼마 전에 또 문이 열렸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런 센트럴파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유동 인구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들어보셨죠? 네, 네. 한 몇 명 정도 되죠? 요번에 5,000명인가 정축이 됐다더라고, 인원이, 정원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네. 내년에 또 늘어난다고 해요. 그죠? 내년 거는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요즘 책을 내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자, 동탄 1기 같은 경우는 자족도시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자족도시입니다. 서울하고의 이런 출퇴근 거리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큼은 자족도시라는 이 이름을 쓸 수가 있게끔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내년에 인구가 삼성전자가 더 인구가 늘어나서 한다면은 수요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결국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더 가면 안 돼요. 왜 더 가면 안 되냐면은 네. 동탄 2기가 언제 입주를 합니까? 2015년이요. 2년 후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입주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물량이 또 많아져요. 네.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공급이 우세가 되는데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가 돼요. 그때 되면. 네. 그럼 동탄 2기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는 시점 되면 분명히 물량이 많아지고 네. 가격에 대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많이 약해지겠죠. 아,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럼 타이밍은 언제? 내년 상반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네.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 2기 같은 경우가 안 좋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동탄 1기, 2기 합치면은 분당급 신도시예요. 굉장히 크고요. 아, 네. 2기에도 분명히 한 그 여의도만한 이런 비즈니스 업무 영역 구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족 도시라는 부분이 갖춰질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동탄 2기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그 이후에나 결국은 업무 타운이 형성될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크게 확정된 게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선은 네. 거기 이 자족 도시라는 게 한 4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산업, 뭐 교육, 문화, 아니면 이런 의료 그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야 되는데 결국 산업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산업 부분에 대한 수요 공급이 결국 이런 직장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1년 반 이상이 지나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년 후부터는 더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내년 정도쯤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거의 문제은행 해답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셨던 점 싹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기분 정말 좋게 끊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족 도시들 아무래도 투자 매력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저희가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자, 뭐 자족 도시라고 해도요. 네. 일단은 투자 매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 지방에도 산업단지에 특히 이런 대기업에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봉이 뭐 9천만 원이다. 뭐 그런 이제 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지방의 경기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울산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뛰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런 동탄 2기를 오늘 얘기했으니까 동탄 2기 같은 경우는 자족 도시로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해결이 되겠죠.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죠.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결국은 서울에 아니면 수원에 이런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이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시점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이 간간히 투자 팁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관해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을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관한 문의사항 연락 주셨나요? 예, 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네, 그 번지수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775-29번지고요. 네. 그 빌라 요즘 말하는 반지하 지하 빌라인데요. 네네, 이게 그 전용 면적은 18평이고요. 네. 방이 3칸이고 대지 지분이 9평 정도 되는 빌라예요. 네네, 그 이제 뭐 개인 사정이지만 제가 어떤 그 현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서로 간에 어떤 필요해서 교환 거래를 할 제의가 들어와서 아, 네네. 이거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손익을 따져서 제가 이걸 매매를 해도 그 손해를 보지 않을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네. 현금도 아니고 지금 교환하는 상황이 예. 됐기 때문에 예. 더욱 중요하게 저희가 가치를 좀 따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교환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예. 네. 사실 이 교환이라는 게 사실 이 현지 부동산에서 이 황금,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예. 교환이라는 방법을 택해갖고 네. 일단 물건을 처분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교환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매물이 어떤 것인도 또 분석을 하려면 생방송상에서는 굉장히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지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신 거는 역삼동, 강남의 역삼동의 반지하예요. 제가 지도를 살짝 보니까 역세권은 아니고 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반지하는 안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반지하로 역사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사장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옛날에는 인구 보너스 시대, 그 다음에 이런 재개발이 막 되고 할 때에는 결국 반지하도 주택이었고 주택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꼭 필요한 주택이었기 때문에 반지하도 거래가 상당히 됐었지만은 지금은 반지하가 이미 거래가 끊긴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러면은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지하도 괜찮습니다. 단 재개발이라는 거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치는 없습니다. 결국 재건축만 가능한데 그 또한 이 재건축도 어렵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강남은 이 신도시지 않습니까? 결국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려면 건물 노후도라든지 도로 접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소필지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려져 갖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거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여건이 아예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또 100% 동의가 돼야만 이런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반지하라는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절대 거래가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고 앞으로 더 이 거래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안 팔리는 이 부동산을 반지하로 바꾼다. 왠지 손해 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반지하는 아닌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런 상황이 사실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반지하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물건을 안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옛날만 해도 사실 반지하 굉장히 많이 익숙했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요즘 들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네. 보니까 사실 반지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가구, 이런 다세대가 아닌 주인 세대랑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일 경우에 지하층이 있는 반지하가 있는 그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들이 이제는 다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새가 안 나가거든요. 네. 요즘에 외국인 거주자도 많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오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반지하를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내용들을 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반지하에 대해서는 이제 또 지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옛날 주택에 대한 반지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그게 앞으로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굳이 무리해서 애물단지를 안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상계동 721번지요. 네, 주공아파트 415, 네, 29평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이거를 전세를 놔가지고 경기도 광주 신현리에 있는 신축 빌라를 사도 되는지. 네. 이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네. 매도를 할지 말지 궁금하신 거랑 네네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쪽에 아파트를 하나 살지 궁금하신 거요? 아니요, 신현리에 네. 빌라가 신축 빌라를 빌라요? 하나 소개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사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또 전략 분석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상계동 아마 4단지 같아요. 아까 400 몇 동 말씀하시다가 말하셨는데 네. 뭐 생방송이니까 뭐 동호수 직접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네네. 주소까지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네. 일단 상계 주공 4단지 아파트는 이제 뭐 이런 상계 주공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한 4만 세대가 넘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호재도 있어요. 그죠? 네.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가 여기 학군이 좋고요. 네. 그 주변에 인프라가 다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인근에 노원역 쪽으로 이제 서울 메트로 이제 창동 차량 사업소가 또 이제 별내나 저 위로 진접으로 또 이전을 하면서 그 도봉구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합쳐서 또 대규모 개발이 또 예정이 돼 있죠. 그거와 아울려서 이제 좀 이 창동역 쪽으로는 또 GTX 역이 역사가 또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창동역과 노원역 인근에 이런 주거 환경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29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평당 거의 1,300, 1,500까지도 갔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가요. 네네. 지금 상황이 아파트 시장이 여태까지 굉장히 다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30% 평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여기도 그거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좋아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만큼 좋아지지는 못하겠지만 좋아질 것만큼은 확실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팔고 경기도 광주에 이제 신현리에 빌라를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거 사시면 안 돼요. 예. 자, 일단은 빌라 사면 돈 됩니까, 안 됩니까? 빌라는 안 되는데 아니에요. 빌라도 사면 돈 됩니다. 단 그것은 실질적인 내재 가치, 토지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 지어진 거랑은 틀려요.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1층 지하 그런 게 이제 신축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이 필로티고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도 없고 1층도 없다 보니까 요즘 빌라들은 토지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했을 때 서울 시내에 요지에 뭐 예를 들어 좋은 지역의 빌라는 투자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분, 토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에 감가되는 것보다 토지 지분이 클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있다. 자, 다시 말해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요, 토지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하는 좀 저렴한 지역의 땅이에요.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 빌라가 지어지면은 30평대 아파트만한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1억 5천도 안 합니다.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1억 5천이라는 금액에서 딱 환산을 해보면 토지에 대한 비율보다 건물에 대한 비율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건물은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된다. 오래니까요. 예. 그래서 물론 일정 시간이 되면 감가가 거의 멈추지만은요. 투자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강주에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강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드릴 테니까요. 차라리 상계 주공 4단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에 GTX 그리고 또 뭔가 이전하면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답변이셨어요. 시청자님, 네. 광주 쪽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토지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뭐 이 빌라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토지의 내재 가치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토지는 항상 희소성이 있습니다. 네. 그 입지에 대한 희소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고요. 결국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토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제 원칙이고요. 건물은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비율적으로 건물 비율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더 크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야죠. 네. 예, 어려운 말이었나요? 그래도 워낙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토지 투자할 때 이 가치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황대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실게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고요. 7호선 노년역 5번 출구 쪽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과 내용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정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지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달 아파트 분양 실적이 42,814가구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 18,600여 가구보다 약 2.3배, 지난 9월 6,800여 가구보다 약 6.2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건설 경기의 침체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4년 건설 경기 전망에서 내년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93조 9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건설 투자 역시 증가율이 0.2%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경기 전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돼 1% 안팎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도 그 밖의 지역은 미분양 적체 등 문제가 진행 중이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앞으로 영구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분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직원들을 위한 관사나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지난 10월 한 달 동안 553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9월에 341건보다 62.2%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보증 공급액도 3,864억 원에서 6,128억 원으로 58.6%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가입 건수와 보증 공급액 모두 17.2%, 1.9%씩 확대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사옥에서 숲을 테마로 한 미술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한 달 동안 점과 선의 기법으로 숲을 표현한 정용일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달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 송도 사옥을 방문하는 누구나 관람이 가능합니다. SK건설이 에콰도르에서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정유 플랜트 현대화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SK건설은 오늘 에콰로드 북서부 에스메랄다스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류장이나 종점에서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방전된 배터리의 교환이 가능한 이 배터리 자동 교환 전기 버스의 시범 운행 행사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포항시에서 배터리 자동 교환 전기 버스의 시험 운행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터리 자동 교환 전기 버스 시스템은 전기 버스 상부에 배터리를 탑재해 운영하다 이 기존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 동안 미리 충전된 다른 배터리로 신속하게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죠. 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최고조로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인 만큼 매물 정보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은요. 알천 부동산 투자연구소 김현호 대표,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남자 두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드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김현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 적용 시점을 놓고요.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네.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 뭐 이랬는데 또 뜻하지 않게 이번 주에 이런 호재들이 많이들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무엇보다도 일단은 조금 더 일찍 좀 네. 협의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당정 간 협의는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국회 통과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협의하고 국회 통과가 또 한 번 또 늦어진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의 침체가 또 한 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 통과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요. 거래에 있어서는 이 10월 이후에 굉장히 시장 자체가 침체된 이 분위기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번 주부터는 저희에게도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네. 어떤 상담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앞으로의 올해 남은 2달여간의 이 거래가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조속하게 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김영우 소장님께 오늘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는지 본격적으로 매물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이제 상당히 개발 압력도 높고 개발이 됐을 시에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높은 투자 가치를 좀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면서 또한 실거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면 모두 아주 우수한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와 실거주 메리트 두 가지 모두 잡아보겠다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자, 김현우 대표님께서는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네.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네. 한강 조망 좋아하시나요? 한강 당연히 조망. 좋아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개발 압력도 높으면서 이 한강 조망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높고 이 원효로 사가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로맨틱한 한강 조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정보일지 먼저 확인할게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1호선 중앙선, 경의선, 용산역, 도보 8분 거리고요. 2013년 9월, 올해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7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8,2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원효로 4가입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이 네. 원효가 네. 이 원효대사의 이름을 따서 원효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쪽 지역 어떤 포인트 저희가 접근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의 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한강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 향후 개발 시 한강 조망 프리미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의 여타 지역 중 이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이 과시화가 된다라면 이 한강 조망 프리미엄으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고요. 이 최근에 소개되는 매물 중 시세 차익형 매물이 굉장히 드문 게 사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경우 소액 투자로 이 시세 차익이 향후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에 국한되지 않고 시세 차익도 가져갈 네, 네. 수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치가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 원효로 사가의 어떤 투자 가치라고 한다라면은 소액 투자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매매 차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용산의 경우 모든 지역이 향후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본 매물이 입지한 원효로 일대도 아직은 개발이 확정이 된 지역은 아니지만은 용산 지역 내에서 이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 중 가장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중장기적 소액 투자로 향후 개발이 확정될 경우에는 높은 매매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하면 워낙 개발 소식이 많이 들려왔던 지역인 만큼 이에 따른 기대가 분명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이제 한강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용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자상가 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주변 환경도 좀 훑어주세요. 네네. 이 원효로 사가 지역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 용산역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 근린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입지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개발 시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 사업 무산으로 소가리를 하고는 있지만은 용산 국제업무 사업지구 사업지와도 근거리에 입지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KTX와 지하철 1호선과 중앙선 및 경의선의 이용이 가능한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간선도로 및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이용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용산역 뒤편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와는 길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입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산역을 두고 동쪽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지가 있는데요. 향후 이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되어 개장할 경우에는 근거리에 입지해 있어 이 쾌적한 웰빙 환경을 자랑하는 이 웰빙 환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매물이 입지한 곳에서 남으로는 이 원효대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원효대교만 건너시면은 이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에 진입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배후 주거지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를 가시든 이 30분 내 진출입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효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이 도로 부분도 잘 구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이 노선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무엇보다 교통 부분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이제 시세 차익 얘기를 해주시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개발 소식들은 또 저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지금 원효로 사가 지역의 어떤 개발의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이 개발 시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지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지역은 모든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은 이 본 매물이 입지한 지역은 굉장히 인근이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산구청에서도 본 매물이 입지한 이 원효로 사가 일대의 재개발 가능 여부의 검토 영역까지 끝낸 바 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 지역 중에서도 이 원효로 사가 일대는 최근 한강 조망의 가능성으로 투자 열기가 가장 뜨겁고 향후 개발이 되었을 경우 한강 조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될 지역으로서 그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현재 터미널 전자상거로 사용 중인 이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이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이 관광호텔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하 5층에 지상 39층 높이의 객실이 무려 1,827실과 판매 부대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서부 T&D는 내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규모 면에서 볼 때 이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과 이 조선호텔을 합친 규모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근의 집가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1호선 및 경의선의 연장선과 중앙선의 이용이 가능한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향후에도 공항철도나 신분당선이 새롭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서울 어디를 가시더라도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800여 실의 3개동, 굉장히 큰 호텔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건데 큰 호재로 좀 저희가 반겨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도 이런 개발 소식이 많은 가운데 이 건물은 9월에 지어졌습니다. 네네. 이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잘 충족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9월에 준공된 신축 준공된 원룸형 주택인데요. 총 네. 5층 중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본 매물은 이 4.1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4월 1일 이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이제 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도 이 828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취득세도 감면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 하나, 욕실 하나에 풀 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 건물로서 이 규모만 해서 29세대로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원효로 지역은 무엇보다도 2012년도까지 건축 허가가 제한됐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와 2013년 6월까지 잠깐 이 허가가 났었는데요. 이 최근에 주차장법의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 드문 장점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네, 희소성이 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네.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 가능하다 하셨는데 네네. 임대 수익 저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가격도 짚어주시죠.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매매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월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의 월세 계약이 가능하시겠고요. 대출은 1구명권에서 8,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매매가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공제 후 실투자금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9%대 안정적 수익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시세 차익 누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매물에 좀 관심을 가질까요?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중장기적 그 투자가 좀 필요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3,500만 원을 정기 적금에 넣어 두시고 나오는 월세는 어떤 그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이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향후에 어떤 시세 차익이 상당히 높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오늘 매물 정보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렌지 컨설팅 김양우 소장의 매물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올게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지나가는 약수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매물입니다. 제가 양호 소장님께서 네. 신당동에서 혼자 떡볶이 2인분을 드셨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네. 이 양호 소장님의 발목까지 잡은 이 매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일단 이 지역은 아무래도 네. 위치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서울시 중구,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종로구, 아래쪽으로는 용산구와 맞닿아 있는 이 도심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구 내에서도 이제 유일한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떡볶이를 먹고 온 이 신당동 지역에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그러니까 중구 내에 여러 가지의 그 상업 지역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서 임대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역시 방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로서 어떤 2, 3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상당히 알맞은 매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저번 주 토요일에 이 매매 금액이 현재 2억 7천만 원인데요. 지금 전세가 2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거지가 희소한 지역이다 하면 이렇게 방이 빌 때마다 사람이 또 금방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층 같은 경우에 인근에 네. 업무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임대에 대한 수요층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2%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래쪽 용산이라든가 이태원,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어떤 수요층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주거 중심, 주요 중심권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셨는데 입지 부분 그럼 저희가 교통편이랑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약수역에서 도보 5분 네.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강남 쪽으로, 그러니까 반포라든가 이 도곡동 쪽으로 지나는 노선이고 위쪽으로는 일산 쪽으로 지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권 쪽으로는 이제 이태원이라든가 합정 그리고 상암 DMC 같은 이런 업무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이쪽 지역으로의 수요층을 상당히 끌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투자 금액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공간이 상당히 풍부한데 왼편으로는 이제 남산과 그리고 매봉산 공원 등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녹지 공간이 상당히 우수하고 남산 내에는 이제 남산 타워라든가 국립극장 그리고 신라 호텔과 하얏트 호텔이 인접해 있어서 생활 환경 또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동국대라든가 이제 장충고 등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학군 수요도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과 또 학군까지 좀 풍부하다라고 하셨는데 그쪽 지역은 그럼 개발은 어떤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나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신당동 지역 중에서 이제 특히나 약수역과 청구역 그리고 신당역 이 세 군데가 이제 개발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네. 이 약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업무 복합 개발로 좀 이루어질 예정이고 청구역은 공원 조성과 주상 복합으로 신당역은 주거, 문화, 숙박이 복합된 개발로 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제 올해 이제 착공이 올해부터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데 약수역 위쪽으로 있는 이제 고가차도 같은 게 이제 철거가 되고 나면 이 지역에 이제 고밀도로 지구 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제 고밀도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중구 내에서 유일한 이제 주거 지역이면서도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중심 상업 지역과도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될 시에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그 한남뉴타운이 이제 이주시에는 이쪽 그 신당동 지역으로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한 어떤 가치 상승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주변으로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개발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네. 또 시세 차익은 저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수역 인근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네. 매물인데요. 약수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와 업무가 복합된 그런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라서 아파트라든가 어떤 이제 업무 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 아파트로 재개발될 시에는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돼서 사업이 이제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사업이 이제 시행되는 지구가 지정되는 시점에서 매도 타임을 가져본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인데요. 지금 투자 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장기로 보진 않고 좀 중기적인 시각 가져보자라고 하셨어요. 이쪽 지역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주거지로서 희소성을 말씀해 네. 주고 계신데 방이 3개인 매물입니다. 이 매물 괜찮은가요? 네, 이제 물건 자체 내부도 이제 제가 실내 가서 좀 보고 왔는데요. 네네. 예, 방도 널찍널찍하고 특히 거실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소파 TV를 놓고 가족들에게 생활하기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외관도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준공이 된 매물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이면서 또한 이제 2층에 위치한 매물은 이제 2억 5천만 원 전세가 계약이 됐고 또 3층의 같은 호수에 이제 또 하나 매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거주로 입주하시는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호선 약수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노선과의 거리도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 전세 세입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실제 투자금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셨는데 가격 분석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토요일 날 계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주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매매 금액 2억 7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계약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3룸을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그런 가치 부분이 상당히 높고 또 향후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면서 투자하기에도 아주 우수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현재 전세 보증금 2억 5천으로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이다. 가격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럼 앞서 중기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이 매물에 좀 투자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들인지 정확히 좀 대상 좀 잡아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액으로 네. 투자할 만한 매물이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수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금액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소액으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좀 찾고 계셨다면 향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번 신당동 매물에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거주 차원에서도 내가 직접 거주를 하면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보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그 개발에 대한 이익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실거주, 시세 차익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약수역 쪽이요, 뭐 한남 뉴타운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인데 그 주변 지역 투자처로서 분위기는 어떤지 그 점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네. 약수역 인근에 고가차도가 이제 철거가 예정이 되면서 상당히 일대 상권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근 지역의 땅값도 지금 20%, 30%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약수역 그 사거리 일대에는 상권의 어떤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수역과 그리고 청구역, 이 신당역을 잇는 이 모든 세 가지 노선을 지나는 지역이 함께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근처 지역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면요. 이 동대문 쪽에요, 임대 수요가 높은지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청구역이나 이제 네. 약수역 같은 경우는 도보 5분 정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동대문 이제 프라자 같은 것도 이제 좀 개장을 할 것이고 네. 또한 동대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쓰리룸 같은 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임대 수요 정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이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02-2077-6392번. 오늘 들으셨던 정보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은요. 알천부동산 투자연구소 김현호 대표,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